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는 일단 오스카라고 해서 Object Semantics Aligned Pre-Training for Vision Language Test에 관한 논문이고요. 저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하고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의 두 단체의 이제 협업으로 이제 그 작성된 논문입니다. 그리고 ECCB 2020년에 이제 퍼블리케이션 됐고, 현재 시간으로 이제 사이테이션이 1492 정도 되는, 사이테이션이 높은 그런 어떤 논문이에요. 그리고, 오스카라는 이름 자체는 이제, 깃허브를 들어가서 이제 좀 아는 건데, 이제 뭐, 미국의 그 어린이 TV 프로그램 중에 이제 세서미 스트리트 주인공 캐릭터, 버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랭귀지 트레이닝 모델이랑 이제 에서 이제 따온 이제 버트 모델이랑 연계해서 이제 등장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로 이제 이름을 따서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퍼 분류는 이제 VLP 파운데이션 모델에 이제 속하는 논문이고요. 그래서 컨텐츠 순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먼저 이제 크로스 모델 레프레젠테이션 러닝과 관련해서 이제 기존의 이제 비전 랭귀지 태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VQA처럼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처럼 이미지와 그리고 그 이미지에 대한 질문이 주어졌을 때 해당 질문에 맞는 이제 올바른 답변을 내는 바나나의 색깔이 무엇인지 그런 어떤 태스크 등이나 아니면은 텍스트 이미지 리트리벌, 이미지 투 텍스트 리트리벌과 같이 어떤 텍스트 쿼리를 있을 때 이제 알맞은 쌍의 이미지를 이제 리트리벌하는 태스크 아니면 그 반대 되는 태스크에서 이제 다양한 어떤 비전 모달리티와 그리고 랭귀지 모달리티 간의 어떤 크로스 모달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어 왔습니다. 근데 2020년 이제 이 논문이 이제 퍼블리시 될 당시에 이제 기존 크로스 모달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네트워크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문제점 중 하나는 이제 비전 리전 피처가 이제 이와 같이 있고 워드 임베딩 피처가 이제 이와 같이 있을 때 다양한 어떤 그런 어떤 비전 피처와 워드 임베딩 피처를 이제 같이 크로스 모델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이제 고려를 해서 학습시킬 때 단순히 이제 나이브하게 컨캣 시킨 다음에 이제 셀프 어택션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둘 사이 어떤 시멘틱 얼라이먼트를 논문에서 이제 브루트 포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어떤 나이브한 방식으로 학습하는 것이 이제 소타 모델이었고 그리고 이제 알려진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들은 이제 단순한 어떤 컨캐트네이션에 이제 의존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다양한 챌린징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었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VLP 메소드의 챌린징 포인트들은 이제 두 가지 크게 본 논문에서 지적하는 그런 어떤 챌린징 포인트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이제 ambiguity.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두 가지 오브젝트가 이제 도그와 그리고 카우치가 있을 때 이것을 리전 자체가 이제 좀 많이 겹치게 되잖아요. 만약에 바운딩 박스를 치게 되면은 그럼 이제 이미지 내에서 이제 두 개 이상의 오브젝트가 이제 겹쳐 있는 상황이 많게 되는데 이런 어떤 현상이 오버 샘플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어, 겹쳐 있는 리즘 피처에 있어서 이제 좀 앰비규어스한 리프레젠테이션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리고 렉 오브 그라운딩이라고 해가지고 도그와 카우치가 있으면은 이런 어떤 이미지 내 어떤 도구와 카우치의 어떤 레프레젠테이션과 그리고 이제 워드 임베딩에 있어서의 도구와 카우치의 어떤 그런 관계성 그래서 특정 도구라는 이제 오브젝트의 이미지와 이제 워드라는 그 워드에 있는 도구라는 어떤 워드 레프레젠테이션이 이제 1대1로 이제 매칭이 돼야 되는데 이런 어떤 얼라이먼트 자체가 이제 명시적인 레이블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챌린징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어떤 그 관계성에 대한 그런 어떤 레이블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관계성 자체는 이제 위클리 슈퍼바이드 러닝에 의존해야 된다라는 그런 챌린징 포인트가 있어서 그것을 이제 극복하고자 본 논문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의 모티베이션은 이제 그 오브젝트 태그라는 거를 이제 앵커로 사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직관적인 옵저베이션에서 이제 출발을 했었는데 이미지에서 이제 검출되는 오브젝트가 높은 확률로 페어된 텍스트에서도 이제 똑같이 언급이 된다라는 걸 이제 발견을 했고, 만약 그런 어떤 명시적인 그런 어떤 오브젝트 태그를 우리가 이제 그 텍스트 토큰과 같이 이제 인풋으로 넣어줄 수 있으면 이게 그 힌트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모티베이션을 잡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 도그 is sitting on a couch next to the laptop이라는 어떤 그 텍스트에 등장하는 도구와 이 텍스트에서도 이제 도구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이미지 내에서도 이제 도구라는 오브젝트가 그런 셀리언트 오브젝트가 이제 디텍트 된다는 것을 이제 스태티스티컬리 이제 옵저베이션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MS 코코 데이터셋에서 이제 검출된 오브젝트가 마찬가지로 페어된 텍스트에 언급되는 비율이 검출된 객체가 한 개일 때의 어떤 도구가, 그리고 페어된 텍스트 캡션인 그 캡션에서 이제 도구가 등장할 확률, 하나의 오브젝트가 있을 때 도구가 등장할 확률이 이제 49.7% 비율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검출된 객체가 이제 두 개를 했을 때, 도그와 이제 카우치가 있을 때, 도그와 카우치가 동시에 이제 캡션에 마찬가지로 페어된 캡션에 이제 똑같이 등장할 확률이 이제 22.2% 정도 되고요. 확률이 아니라 비율이. 그리고 이제 도그와 카우치와 랩탑이 이제 세 가지 오브젝트가 동시에 이제 이미지에도 존재하고, 그리고 캡션에도 똑같이 등장할 이제 그 비율이 전체 MS 코코 캡션에서 12.9%나 이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오브젝트 태그라고 해서 마치 이제 뭐 네임 태그나 프라이스 태그처럼 이제 그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에 같이 인풋으로 넣어주게 되면은 그런 어떤 크로스 모달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것에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 아이디어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오브젝트 태그를 이제 사용하는 것이고요. 멀티모달 인풋으로. 그래서 이 오브젝트 태그를 빼면은 기존에 있던 VLP 모델이랑 똑같다고 이제 본 논문에서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오스카 자체가 이제 세 가지 월드 시퀀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하고, 그리고 이제 태그, 오브젝트 태그, 여기서는 이제 도그와 카우치에 해당하는 어떤 컨셉 레벨의 네임 태그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브젝트 태그와, 그리고 이제 리전 피처, 이렇게 세 가지 그 트리플렛 그런 어떤 인풋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을 이제 WQV로 이제 나타내는데, 이것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오버뷰 자체는 이와 같이 이제 좀 겹치는 그 리전이 많은 그런 어떤 태스크에 있어서 이제 도그 오브젝트와 카우치 오브젝트가 있을 때, 이런 어떤 도구와 카우치에 대한 명시적인 오브젝트 태그를 달아줌으로써 이 이미지와 텍스트 두 모달리티 사이의 어떤 크로스 모달 러닝이 좀 더 원활하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떤 앵커 포인트를 잡아준다라는 것이 이제 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페이퍼에서 이제 좀 유심히 봤던 모티베이션 중에 하나는, 사람의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다양한 어떤 객체를 이제 인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뭐 청각이나 시각, 후각 등으로 이제 그 인지를 할 텐데, 객체의 고유한 특성은 이제 불변한 채로 이제 사람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 같이 딥러닝의 관점에서도 이제 모달리티가 좀 달라지더라도, 텍스트나 이제 랭귀지로 모달리티가 좀 달라지더라도, 어떤 한 객체의 주요한 특징은 이제 모달리티 인베리언트하게 도그라는 어떤 컨셉, 그리고 카우치라는 컨셉 자체는 모달리티 인베리언트하게 이제 유지될 것이다 라는 그런 모티베이션에서 출발한 그런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그를 안 주게 되면은 이런 어떤 태그를 안 주게 되면 이 비슷한 리전을 이렇게 잡게 되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이 비슷한 리전을 이렇게 도그와 카우치가 이제 잡게 되는데,
시멘틱 스페이스에서 보면은 비슷한 리전을 잡기 때문에 비슷한 피처가 잡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어떤 리전 피처 측면에 있어서 이제 카우치와 도그가 이제 좀 인터밍글 돼가지고 잘 구분이 안 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오브젝트 태그를 통해서 이건 도그고 이건 카우치라는 걸 이제 좀 명시적으로 이제 주게 되면은 이런 어떤 워드 임베딩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 태그의 특징에 맞게 이런 어떤 카우치와 도구의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이 잘 분리될 수 있는 디스팅티브하게 분리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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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리전에 더해서 이제 베스트 RC 여기서 오브젝트 데이터로 베스트 RC는 썼는데 이미지에서 그 통과시켜서 이제 얻은 그런 어떤 오브젝트 태그라는 그런 정보 자체를 같이 줌으로써 이거를 이제 앵커 포인트로 잡아서 좀 더 이제 그 크로스 모달 러닝이 잘 디스팅티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앰비규이티를 제거할 수 있도록 이제 좀 학습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논문에서는 이렇게만 이제 구조가 나와 있는데 이제 그 논문에서 이제 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구조를 그렸을 때 이제 그 인풋 트리플 자체가 이제 두 가지 퍼스펙티브에 있어서 이제 그 이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달리티 뷰에 의해서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세 가지 인풋이 이제 구분이 될 수 있고 딕셔너리 뷰에서 이제 세 가지 인풋이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저도 이제 이거를 처음 봤을 때 잘 몰랐어서 헷갈렸는데 이제 모달리티 뷰 자체는 이제 이런 오브젝트 태그와 그리고 리전 피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패스트 RCNN에서 이제 그 디텍터에서 뽑았기 때문에 이미지에서 이제 야기된 그런 어떤 피처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이제 이미지에서 야기된 그런 어떤 모달리티 기반의 어떤 유덜 모달리티 기반이 같은 모달리티에서 나온 그런 어떤 토큰이다. 같은 모달리티에서 나온 그런 어떤 임베딩이다라고 이제 그 구분을 하고 그리고 딕셔너리 뷰에서 보면은 이제 랭귀지 측면에서 이제 워드 토큰과 이런 오브젝트 태그 토큰이 같은 어, 형태로 이제 워드 시퀀스와 함께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딕셔너리 뷰에 의하면 이제 워드 토큰과 오브젝트 토큰이 이제 같이 묶일 수 있다. 랭귀지 포인트에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구조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그림을 좀 인풋 아웃풋 개념으로 이제 디컴포즈 해서 이제 그려봤는데 그래서 모달리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먼저 이제 이미지 인풋이 이제 들어갔을 때 패스트 RCN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제 어, 오브젝트 태그에 해당하는 Q가 나올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 그 리전 피처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리전 피처가 나오고 이거를 이제 코디네이트 정보, 로케이션 정보와 함께 이제 컨캣해서 이제 리니어를 태우면은 이렇게 비전 피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달리티 측면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패스트 RCN을 통과한 이미지의 모달리티에서 기반한 그런 어떤 오브젝트 태그와 그리고 비전 피처가 같이 이제 묶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딕셔너리 측면에서 보면 오브젝트 태그도 이렇게 그 시퀀셜한 워드 토큰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센텐스 자체도 이제 워드 토큰으로 이제 시퀀셜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데이터 벡터 타입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같이 이제 랭귀지 워드 시퀀스와 묶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딕셔너리 데이터 타입이 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딕셔너리 뷰 포인트에 있어서는 이런 W와 Q가 같이 이렇게 묶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제 다음에서 이제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를 할 때 이제 어떻게 이 논문에서 이제 어떻게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했냐면은 앞서 설명드렸던 어떤 모달리티 뷰포인트에서 프리트레이닝을 한번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딕셔너리 뷰포인트에서 이제 한번 더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달리티 뷰포인트에서 이제 그
모달리티 뷰포인트에서 이제 오브젝트 태그와 그리고 이제 리전 피처를 같이 묶어가지고 이미지 모달리티에서 기인한 벡터들 그리고 랭귀지 모달리티에서 기인한 벡터들을 구분해가지고 컨트래스티브 로스를 이제 사용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컨트라스티브 로스는 이제 저희가 아는 어떤 셀프 슈퍼바이즈드의 컨트라스티브 로스랑 좀 다른 그런 컨트라스티브 로스 같은데 그냥 이름만 그냥 대조적인 로스라고 사용을 해가지고 그 오브젝트 태그 중에 그 50% 정도를 원래 정답 태그가 아니라 이제 다른 그런 어떤 오염된 태그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미지 텍스트 페어가 이제 오염됐는지 아니면 그리고 오염되지 않았는지 그래서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 펑션을 태워가지고 이제 그 로스 자체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제 그 이미지 텍스트 페어가 이제 오브젝트 태그로 인해서 오염됐는지 아니면 안 오염됐는지 그런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 게 이제 컨트래스티브 로스고요. 첫 번째 컨트래스티브 로스고 이거는 모달리티 뷰 관점에서 이제 이미지 모달리티를 하나 묶고 랭귀지 모달리티를 하나 묶어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H 프라임 자체가 이제 이미지 모달리티에 하나 묶인 그런 어떤 오브젝트 태그와 이제 리전 피처를 하나로 묶은 그런 어떤 벡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랭귀지 모달리티에서 기인한 그런 어떤 워드 벡터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딕셔너리 뷰포인트에서 이제 X 프라임을 살펴보면은 이제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데이터 엠베딩 타입에 따라서 이제 랭귀지 엠베딩을 공유하고 있는 워드 벡터와 그리고 오브젝트 태그 벡터를 이제 하나로 묶어서 이제 랭귀지 벡터 엠베딩이라고 하고 그리고 리전 피처 자체는 이제 뭐 이미지 엠베딩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로 묶어서 이제 마스크드 토탈 로스를 이제 구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에 벌트에서 이제 많이 사용했던 마스크 러닝 메소드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 그러니까 그 워드 벡터하고 그 오브젝트 그 태그 벡터를 이제 컨캣한 H를 이제 15% 정도 랜덤 마스킹을 진행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마스킹을 한 것을 제외한 그 주변 어떤 H 주변에 있는 그 H 벡터와 그리고 이제 비전 벡터 정보를 바탕으로 그 마스킹된 거를 맞추는 그런 마스크 토탈 로스를 이제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 로스를 이제 바탕으로 프리트레이닝을 오스카는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포즈드 메소드는 네, 이와 같습니다. 네, 네네, 네네, 네네. 네네. 두 가지 다른 뷰포인트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했습니다. 네. 네, 이미지에 붙이는 거는 이제 모달리티 뷰포인트에서 이제 이 H 프라임을 구성을 할 때 그 오브젝트 쿼리와 그리고 그 이미지에서 둘 다 기인한 오브젝트 그 태그와 그리고 이제 비전 피처를 이제 컨캣 해가지고 이제 구성을 하는데 H 프라임은 이 H 프라임을 이제 구성을 할 때 그 오브젝트 그 태그 중에서 50%를 이제 기존의 그 정답 오브젝트 태그를 대신에 이제 좀 다른 디퍼런트 태그를 이제 50% 정도로 이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꿔준 태그를 바탕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미지와 네네 딱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두 가지로만 이제 맞추는 그 로스를 주었습니다. 네, 아 맞습니다. 네, 이미지에서 좀 이렇게 그이 마스크 러닝을 미믹하려고 네,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인 메소드는 이와 같고요. 좀 심플하지만 이와 같고 그리고 익스페리먼트 셋업 자체는 이제
프리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다양한 이제 랭귀지, 비주얼 랭귀지 태스크의 어떤 그 데이터셋을 사용했고, 이미지를 이제 4M 정도, 텍스트를 이제 6.5M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스카 모델 자체가 이제 버트 베이스로 있는데 이제 오브젝트 태그만 쓴 거기 때문에 베이스 사이즈에 이제 히든 레이어, 히든 사이즈 이제 768 그리고 이제 라지 사이즈에 이제 1024 사이즈를 이제 구성해서 이제 실험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버트의 파라미터를 이제 좀 파인 튜닝하고 그리고 이제 리니어 프로젝션 레이어를 이제 좀 이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랭스는 이와 같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제 비주얼 랭귀지 태스크, 6가지 비주얼 랭귀지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소타 모델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스몰 사이즈와 그리고 벌트와 비슷한 사이즈, 벌트 베이스와 이제 비슷한 사이즈, 그리고 이제 라지 모델과 비슷한 사이즈를 이제 비교를 했는데 라지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따 이제 그 세빈 학생이 이제 발표할 거지만 이제 유니터 모델에 해당하는 그런 사이즈의 소타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오버all 리절트를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제 각각의 이제 6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어 오스카가 이제 파란색이 이제 소타 성능인데요. 오스카가 이제 소타 성능을 내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오버all 리절트를 이제 소타라고 이제 정리해서 이제 간략화시킨 거고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어떤 모델보다 이제 더 소타 성능을 냈는지에 대한 비교도 좀 자세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지 스케일에서 유니터보다 훨씬 더 높은 성능을 이제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디테일하게 이제 VQA 태스크나 NLVR2의 태스크에서도 이제 똑같이 이제 높은 소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미지 캡셔닝과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노벨 캡셔닝 쪽에서 이제 소타 성능을 냈는데 이제 GQA 같은 경우는 이제 VQA에 좀 확장된 더 많은 그런 어떤 퀘스천 페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 셋이고 그런 태스크인데 여기서는 이제 NSM보다 이제 좀 낮은 성능을 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퀄리티티브 어널리시스도 이제 살펴보면은 티저니 2D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이제 진행을 하였는데 이제 같은 클래스 내에서 이제 살펴봤을 때도 이제 더 좋은 성능을 냈고 다른 클래스를 봤을 때도 이제 더 좋은 성능을 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살펴보면은 이제 그런 오브젝트 태그가 없는 베이스라인과 오브젝트 태그를 추가한 오스카 모델을 비교했을 때 그런 어떤 지브라 어떤 그런 레프레젠테이션을 봤을 때 인트라 클래스 측면에서 똑같은 지브라 클래스인데 이제 그 어떤 이미지 리프레젠테이션과 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이 이제 굉장히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클래스 측면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트랜스포테이션에 속하는 어떤 버스, 트럭, 트레인, 뭐 보트 이와 같은 게 이제 원래는 이제 지브라와 같이 이렇게 주변에 지브라 주변에 이렇게 같이 모여 있었는데 이런 어떤 사람이 탈 수 있는 트랜스포테이션들이 이제 각각 그 클래스별로 이제 잘 모여 있는 것을 이런 어떤 오스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또 진행을 해서 이제 각각의 태스크에 따라서 이제 러닝 커브를 나타냈는데요. 여기서 빨간색이 이제 그 오브젝트 태그를 이제 GT 라벨로 이제 GT 태그로 이제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초록색이 이제 베스트 RCN을 통과시킨 프리딕션을 이제 그런 오브젝트 태그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이 사실은 어퍼바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오스카가 낼 수 있는 최고 성능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오브젝트 태그를 아예 안 쓰는 거에 비해서 이미지 리트리버 측면에서 그 똑같은 성능을 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짧은 에포 만에 이제 그 성능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오브젝트 태그를 뽑는 다양한 이제 프리 트레이닝 오브젝트 태그에 대해서 이제 또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했는데요. 비주얼 지놈 데이터셋하고 오픈 이미지 데이터셋을 이제 패스트 RCN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시킨 다음에 거기서 이제 오브젝트 태그를 뽑아서 이제 실험을 한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비주얼 제놈 베이스에서 뽑은 오브젝트 태그와 그리고 이제 오픈 이미지 베이스로 뽑은 오브젝트 태그의 어떤 오스카 실험 결과를 비교했을 때 이제 뭐 베이스라인보다 더 높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스트리드 논문 중에서 이제 이와 같은 어떤 이미지 캡셔닝 측면에서 비주얼 모달리티와 랭귀지 모달리티를 이제 같이 적용하는 그런 어떤 비전 랭귀지 태스크의 이제 최근 논문들 경향을 좀 살펴보면은 ICCB 23에 이제 프롬프트 캡이라고 해가지고 GPT-3를 이제 어떻게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활용해가지고 좀 더 높은 퀄리티의 이미지 캡셔닝을 진행할 수 있을지 아니면 뭐 VQA 그 태스크를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문 실험을 했는데요. 그래서 프롬프트 캡이라는 것을 두어서 이 프롬프트만을 학습을 시켜서 두 가지 인풋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롬프트에 활용을 할 수 있는 어떤 저희가 이제 고안한 이제 프롬프트 퀘스천과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받아서 이제 그 좀 더 향상된 그런 어떤 퀘스천 어웨어 캡션을 제너레이션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오리지널 VQA 샘플 같은 경우는 이제 What type plane is this? 라고 이제 간단하게 물어보면은 이제 뭐 747이라고 간단하게 대답하는데 이 이미지에 대한 이제 GT 캡션을 보고 GPT-3 보고 이제 다시 리라이트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GPT-3에 좀 더 이제 적합한 그런 어떤 GPT-3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더 디테일한 캡션을 제너레이션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래서 이 리라이트한 어떤 그 747 텍싱 에어포트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제너레이션 캡션을 학습하도록 이 프롬프트 캡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과정 자체는 이 GPT-3를 리라이트하는 이 과정을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면 GPT-3 리라이트를 하는 과정은 이제 프롬프트를 이제 주게 됩니다. 그래서 태스크 인스트럭션으로 이제 인컨텍스트 러닝 중에 이제 컨텍스트를 이제 서머라이즈 해라라고 이제 그런 어떤 인스트럭션을 주고 프롬프트를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진을 보고 이제 뭐 어떤 브랜드가 이제 이 차의 브랜드가 이제 어떤 거냐 그리고 이제 그 오리지널 컨텍스트는 이제 GT 캡션을 이제 넣어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인을 바탕으로 이제 서머리 답변을 이렇게 그 휴먼이 이제 매뉴얼하게 주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첫 번째 예시와 이제 두 번째 예시 이렇게 다양한 예시들을 이제 그 리스트업을 구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이 그 사진을 보고 이 사진과 이제 GT 캡션 그리고 이제 이 질문하고 이제 그 앤서를 바탕으로 그 어떤 서머리를 GPT-3가 이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 컨텍스트 서머리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프롬프트를 통과해서 나온 어떤 그 퀘스천 어웨어 캡션이라고 부르는 이제 좀 그 향상된 캡션을 이제 그 GPT-3가 이제 생성을 하게 되고 이런 어떤 리라이트 과정을 통해서 생성된 이런 어떤 향상된 캡션을 그 프롬프트 캡이 계속 이제 생성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학습을 해서 GPT-3의 성능을 이제 최대한 끌어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한 결과 이제 기존에 이제 어떤 프롬프트 캡을 쓰지 않은 모델을 이제 GPT-3와 같이 GPT-3를 통해서 이제 그 인퍼런스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일반 그 그라운드 캡션을 활용해서 이제 GPT-3의 답변을 이제 기대를 하게 되면 이제 원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틀린 답변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프롬프트 캡을 활용한 어떤 그런 향상된 캡션을 같이 활용하게 되면은 GPT-3가 이제 잘 맞추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어떤 좀 챌린징한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뭐 여기 비클의 브랜드가 뭔지에 대한 어떤 그 브랜드 네임을 물어보는 그런 어떤 챌린징한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프롬프트 캡을 활용하면은 GPT-3도 이제 잘 맞출 수 있는데, 기존 GT 캡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틀리게 되는 그런 것들 현상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그런 첫 번째 논문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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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리고 목요일날도 연주가 이제 자세히 설명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비디오 랭귀지 프리트레이닝이고요.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심플하게 기존에 이제 비디오 랭귀지 테스트가 좀 이제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너무 높다라는 그런 어떤 챌린징한 포인트를 해결하고자 나온 논문이고, 그래서 이제 그 랭귀지에서 나온 이제 텍스트 토큰하고 이제 비전 토큰이 있을 때, 이거를 이제 단순히 이제 기존에는 이제 플래튼 시켜가지고 셀프 어텐션을 태웠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이제 그 n 플러스, 여기선 s가 이제 그 프레임 개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선 3이 되겠죠. 그래서 n 플러스 3n의 이제 제곱이 되는데, 이제 셀프 어텐션을 그, 그 곱하기로 이제 하게 되니까, 그래서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이제 쿼드라틱 컴퓨테이션 코스트이기 때문에 이제 n 플러스 s 3n의 제곱이 되지만, 이거를 이제 그 토큰 롤링이라는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그 비디오의 이제 비전 토큰 중에 이제 그 한 프레임 정도만, 한 프레임만 딱 이제 뒤에 바꿔가지고 이거를 컴퓨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전체 세 프레임에 이제 n 플러스 n 그 사이즈만큼의 그런 어떤 컴퓨테이션만 이제 계산을 하게 하면 돼가지고 어 여기서 이 전체 길이가 이제 n 플러스 n이고, 이게 이제 s 프레임 개수만큼 s가 되겠죠. 그래서 n 플러스 n의 s의 제곱만큼의 이제 컴퓨테이션 코스트만 들게 돼가지고 이 둘을 이제 계산을 하면은 이제 approximately s분의 1만큼 이제 그런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런 것들이 이제 이 논문의 기여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추화 그룹에서 이제 발표한 어떤 넥스트 GPT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애니2애니 멀티모달 LLM이라고 해가지고 어, 그 지난번 이제 준호가 발표한 어떤 인코더 단에서 이제 이미지 바인드를 활용하고, 이미지 바인드라는 인코더를 활용해가지고 이미지를 이제 가운데에 두고 이제 다양한 모달리티를 이제 인베딩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고, 그리고 LLM으로 이제 빅큐나를 사용을 해서 어, 뒤에 이제 그 디코더 단에도 이제 그 어떤 이미지 디퓨전 레벨의 어떤 그런 어떤 디코더를 활용해서 이 이미지 인풋 프로젝션과 이미지 아웃풋 프로젝션, 이 둘 다 약간 프롬프트 개념인데, 이 프로젝션들만 이제 학습을 시켜서 어, 다양한 모달리티의 어, 그 LLM을 통한 어떤 그런 태스크를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어떤 페이퍼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는 뭐 이미지 인코더에서 이제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이나 오디오 레프레젠테이션, 그리고 뭐 비디오 레프레젠테이션이 있을 때 각각을 이제 LLM 아웃풋인 이제 이미지 캡션, 오디오 캡션, 비디오 캡션에 대해서 이제 프롬프트를 이와 같이 이제 백프롭으로 학습을 시키고요. 각각의 이제 이미지와 오디오하고 비디오의 어떤 얼라이먼트가 잘 맞도록 이제 학습을 시키고, 디코더 단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각각의 모달리티마다 시그널 토큰이라는 걸 주는 것을 이제 좀 노벨티로 삼아서 그런 시그널 토큰을 줘서 어떤 모달리티가 들어왔는지 안 상태에서 이제 그런 어떤 이미지 디퓨전 모델의 어떤 베이스의 텍스트 인코더, 그리고 오디오 디퓨전 모델 베이스드 텍스트 인코더,
그리고 비디오 디퓨전 모델 베이스의 텍스트 인코더의 어떤 그런 레프레젠테이션하고, 그리고 이제 이미지 아웃풋 프로젝션의 이제 프롬프트 베이스의 어떤 그런 어떤 전체 LLM 아웃풋 레프레젠테이션의 그 디스턴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 프로젝션 프롬프트를 다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인풋 단에 프롬프트를 두고 아웃풋 단에 디코더 단에도 이제 인코더 단에 프롬프트 두고 디코더 단에 프롬프트를 둬가지고 두 프롬프트 양 사이드의 프롬프트를 학습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멀티모달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그래서 어, 그런 논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비주얼 챗 GPT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온 지 좀 된 논문인데, 이제 기존의 챗 GPT가 이제 비주얼 인포메이션을 활용을 못하는 한계점이 있었기 때문에 랭귀지 모달리티만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어떤 VFM이라고 부르는 비주얼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제 유저 쿼리와 함께 챗 GPT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랭귀지로 바꿔서 이제 아웃풋을 내게 만든 프롬프트 매니저를 구성을 해서 네, 어, 학습을 시키는 그런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 과정 자체도 기존에 이제 어떤 이미지 모달리티를 추가해서 그 퀘스천 앤 앤서 플로우를 진행을 했을 때 이제 어, 그 프롬프트 매니저를 이제 새로 도입을 해서 이제 어, 이미지와 이제 이미지 모달리티와 텍스트 모달리티를 이제 둘 다 동시에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 그런 어떤 그 전체 네트워크 플로우 차트를 구성을 해서 이제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 그 비전 정보가 이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정보를 이제 체크를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비전 그 엑스퍼트가 필요하면은 이제 그런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가져와가지고 이제 그 비전 엑스퍼트의 아웃풋을 사용할 수 있게 프롬프트 매니저를 이제 학습을 시켜주는 그런 어떤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XD 코더도 이제 제너럴 디코딩 포 픽셀 이미지 앤 랭귀지라고 해서 이제 이 논문도 이제 어 이제 그 세그멘테이션 측면에서 이제 기존의 이제 세그멘테이션이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과 그리고 이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그 둘을 결합한 이제 파놉틱 세그멘테이션에 있어서 챌린징한 포인트가 이제 픽셀 레벨의 어노테이션이 이제 엄청 그 레이버 코스트가 많이 들고 힘든 과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픈부캡 태스크에 있어서 좀 적용시키기 힘들다라는 걸 이제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스트럭처를 구성을 해서 이제 총 두 가지 인코더를 이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인코더와 이거는 이제 피처 피라미드 베이스で이제 이미지 인코더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텍스트 인코더를 구성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러너블한 레이턴트 쿼리를 같이 결합을 해서 어, 태스크에 맞게 다이나믹하게 이제 특정 뭐 텍스트 쿼리는 이용을 안 할 때도 있고, 제너릭 세그멘테이션을 할 때는 이제 텍스트 쿼리는 이용 안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 이미지 캡셔닝에서는 이제 이미지 캡셔닝에서는 이제 어떤 픽셀 레벨 아웃풋은 이제 이용을 안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스트럭처에서 이제 태스크에 맞게 다이나믹하게 이제 그런 어떤 특정 모듈을 이제 이용을 하게 이제 구성을 해서 어, 좀 통합적인 그런 어떤 픽셀 레벨의 세그멘테이션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논문도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오스카의 이제 주요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을 배울 수 있는 어떤 파워풀한 VLP 메소드를 이제 당시 2020년 그 퍼블리시 당시에 이제 제안을 하였고, 다양한 이제 비주얼 랭귀지 언더스탠딩, 다양한 이제 비주얼 랭귀지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기존 소타에 비해서 이제 큰 차이로 기존 벤치마크에 비해서 이제 큰 차이로 소타를 달성했다라는 것이 이제
주요 컨트리뷰션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태그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크로스 모달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에서 이제 오브젝트 태그가 앵커 포인트로 사용될 때 이제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를 이제 다양한 실험하고 이제 분석을 통해서 밝혔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 질문 있으시면.